용궁 암천에 김동리 공고 자손으로 김순명이라는 동학도인이 있었습니다. 구대 동안 안동 자수와 진사를 지낸 집안으로 안동에서는 유력한 집안의 자손이었습니다. 좌수란 지금은 향장이라고 부르지만 조선 초에는 유향소로 그 이후는 이름이 향청으로 바뀐 지방자치기구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김순명은 어릴 때부터 인물도 출중하고 주색이라 하면 남보다 한층 좋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는 의기남저로 보였습니다. 자신이 뜻하는 바와 같이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호령도 하고 부탁도 하는 수단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치에 장가들어 그 처가의 재산도 많이 얻어쓰고 지역에서는 양반 행세를 하면서 세력도 과시하였습니다. 안동 부사 홍모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게 지내왔는데 어느 날 홍 부사가 벼슬을 내놓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예천 경진 주점에 하룻밤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수령과 지방에 토착해서 행세하는 향리들과는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학초전에서는 홍모라고 하여 이름을 직접 기술하지 않았습니다만 승정원 일기에는 홍종영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893년 5월 29일에 부임하여 재임 중이었으나 1894년 7월 19일에 교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초전에는 이 당시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발령 날짜인 7월 19일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부임이나 이임이 결정나도 빠르면 한 열흘, 길면 보름 넘게 걸립니다. 이때 한양인 본가로 돌아가는 도중 예천 경진 주점에서 당시 동학도들에게 가지고 가던 짐도 빼앗기고 곤욕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학초의 기록은 정확합니다. 그 뒤 다른 사건도 실제로 확인해봐도 모두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를 안 김순명이 동학의 세력을 믿고 부사를 찾아가서 안동에서 불법 항민으로 토색질한 돈을 내놓고 가라고 협박하였습니다.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자 홧김에 부사의 행장 중 보료와 요강을 빼앗아 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승정원 일기 등 당시 홍종영 부사에 대한 사료를 보면 세금 포탈이다 공금 유용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청백리나 존경받던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학초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초가 그 소문을 들으니 몹시 괴이한지라 기찰 몇 명을 데리고 암천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김순명이와 같이 행동한 도인들을 모두 잡아 탈취한 작물을 수색하여 찾아놓고 그 죄를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이같이 행동이 동학의 폐습이라는 것을 모르는가? 설사 그대들이 그 부사에게 직접 불법으로 횡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좋게 돌려받지 못하면 옳다고 할 수 없을 터. 하물며 주지 않는다고 남의 행장짐을 빼앗으면 이는 도인이 아니라 곧 강도라. 그대들로 인하여 다른 도인들에게 누를 끼치니 적당히 처리할 수 없다. 다시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말고 빼앗은 물건은 지게로 져다가 한양까지 갖다 주라 하고 풀어주었습니다. 뒤에 들으니 한양까지는 갖다 주지 못하고 용궁 관아의 포군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동학도들이 안동 부사 이임길에 있었던 행장 탈취 사건은 학초전에만 기술되어 온 것은 아니고 가보 척사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척사록이란 간사한 무리를 척결한 것을 기록한다는 뜻인데 바로 동학도인들을 물리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천의 유학자 반재원이 예천군에 직강소를 마련하고 해체하기까지 직강소의 활동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직강소는 동학농민군이 방하고 진압하려고 했던 유생들이 보수 직강소를 말합니다. 가보년 당시 동학활동이 왕성한 호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동학에서 관할을 대신하여 직강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백성들의 민원을 대신 처결하였는데 예천은 관하에서 먼저 직강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니 반재원은
관아 쪽에서 가보년 동학 관련 내용을 정리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세에서는 동학에서 설치한 직강소와 혼동되어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예천 관아에서 설치한 직강소를 보수 직강소라고 대신 부릅니다. 이 갑오측서록에 나온 직강소는 관아에서 설치한 직강소입니다. 이 갑오측서록에 기록되어 있는 주요 내용은 직강소 조직 구성, 근곡 포독소와 직강 사이의 오고 간 통문, 소야 접주, 체명손에 대한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안동 부사 행장 탈취 사건을 갑오측서록에 기술된 것을 그대로 옮기면 기축, 우음동 군우 남쪽 20리 저점에 있다. 접주 박예은이 그 무리 수십 명을 데리고 경진 가점 안동 부사의 행장을 약탈하였다. 의관을 벗겨서 빼앗고 묶어서 마구 때렸으며 그 행장과 아내자의 이부자리 및 비녀와 귀고리를 모두 빼앗았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당시는 어느 자료나 모두 음력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임 날짜 전인 7월 15일 사건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홍부사는 이임 전에 안동 임지를 떠났던 것이 됩니다. 더구나 안동 부사의 짐을 탈취한 장본인으로 우음동 접주 박리연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초가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우음동이고 학초는 집곡 접주로 활동하였으며 그 본명도 박학래입니다. 날짜와 장본인이 사실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 학초는 관아와 집강소에 빼앗긴 제사를 찾기 위해 경상관찰사 조뱅호를 찾았고 가명에서는 여러 번 공문을 보내는데 학초 박학래를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기록하였는지 그 진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천의 동학사를 기록한 자료로는 직접 동학의 접주로서 활동하면서 기록한 학초전과 그와 반대의 입장인 관아의 직강소에서 쓴 두 자료가 있습니다. 두 자료 모두 오랜 세월이 지나 세상에 알려졌지만 갑오측사록이 먼저 알려져 예천의 동학사는 갑오측사록 중심으로 기술된 것이 많습니다. 다행히 학초전에 기록된 내용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하게 기술된 것이 많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쓴 내용이 많아 연구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도 앞으로 전개되는 예천 동학사 이야기에서 자주 갑오측사록 내용을 대조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는 관동 대접주가 있는 소야접에서 용궁현 관아에 난입하여 거기에 보관되어 오던 군기를 탈취하여 소야접으로 가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